어떤 분들이 제가 20년 넘게 뛰었는데 풀코스 3일 만에 회복합니다 이러시는데 20년 넘게 뛰었으면 그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달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하는 거를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제 눈 밑 지방제 배치 시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눈이 땡땡 붓고 테이프도 붙이고 있어서 보기 흉하실까봐 이렇게 잘 가리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붓기 빠지면 더 잘생겨질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11월이 마무리되어서 이번 달 운동도 끝났는데요. 그래서 한 달의 운동을 되돌아 볼 건데 이번 달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11월 초에 JTBC 마라톤을 통해서 난생 처음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회복하는데 사실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마라톤 풀코스에 처음 참가를 하면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제가 어떤 운동과 활동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 토요일은 마라톤 전날이어서 탄수화물 많이 먹어주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 일요일 대망의 JTBC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했고요. 3시간 46분 40초 이 정도로 완주를 했습니다. 살면서 풀코스 완주가 처음이었어서 별개의 영상으로도 올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11월 3일 월요일 마라톤 다음날에는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연차를 썼고 헬스장 가서 상체 근력 운동만 했습니다. 다리가 확실히 아프더라고요. 잘 걷지를 못했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밈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절뚝이면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 화요일 퇴근하고 여전히 다리가 아픈 상태였어서 근력 운동만 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이날은 퇴근하고 나니까 걷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뛰러 조깅을 하러 나갔는데 0.6km 만에 이거 다치겠다 싶어서 그냥 되돌아가서 헬스장 갔습니다. 3일 만에 낫는다 이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6일 목요일 이때도 근력 운동만 가볍게 해주고요. 금요일에는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침 일찍 받은 다음에 여의도 더현대에 온러닝 온 매장이 처음으로 개장하는 날이었어서 오픈런을 했는데요. 입장을 하지는 못했고 이 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구경하면서 릴스로도 하나 찍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모임 해줬고 그 다음 11월 8일 토요일 이날은 온전히 휴식을 해주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드디어 이제 조깅을 다시 시작해봤습니다. 대신 빠르지 않고 가볍게 7km만 뛰었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근력 운동하고 러닝머신에서 2km만 뛰었고요. 11월 11일 화요일에도 동일하게 근력 운동을 하고 2km만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데미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러닝을 오랜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다만 길지 않게 4km만 뛰었고요. 저녁에도 가볍게 9km만 뛰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에 러닝 똑같이 4km 하고 오후에는 근력 운동만 해줬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그때는 이제 마라톤이 끝났으니까 개인적인 일정들을 처리를 했고요. 11월 15일에는 휴식을 해주고 11월 16일 일요일 간만에 장거리 러닝을 해줬습니다. 대신 천천히 뛰었고요. 20km를 뛰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11월 17일 월요일 이날도 근력 운동을 하고 러닝머신 2km만 뛰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또다시 오전 러닝을 해줬는데 다시 5km 뛰었고 오후에는 야외에서 10km 빌드업 러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운동을 마치고 저는 항상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뉴치트에서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협찬을 해주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이고요. 운동을 끝나고 가볍게 물만 담아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담아서 섭취를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근력 운동을 하고 러닝머신 2km만 뛰었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마라톤을 하고 느낀 건 근력과 폭발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껴서 인터벌을 넣어줬습니다.
아직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해줬고요. 전후로 조깅 4km 하고 7km, 800m, 200m로 나누어서 7번 인터벌 해줬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러닝 5km 하고 오후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 만나서 맛있게 식사해줬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러닝을 빌드업으로 해줬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또 천천히 뛰는 것도 아닌 속도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5분대로 뛰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 때 제가 좋아하는 과메기에 한잔 했습니다. 11월 23일 일요일 오후에도 전날과 비슷하게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10km 러닝 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무슨 월요일에 회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회식을 했고 심지어 많이 먹었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숙취가 심해가지고 겨우겨우 출근하고 퇴근하고 숙취를 이겨낸 채로 근력 운동만 해줬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전에 언덕러닝 5km 하고 오후에 야외에서 빌드업으로 러닝을 10km 해줬습니다. 12월 27일 목요일에도 오후에 빌드업으로 10km 뛰었고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에 러닝 5km 했는데 이날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 많이 먹고 귀여운 것도 보고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어제 눈밑 지방제 배치하고 휴식을 해줬습니다. 이 수면 마취라 힘들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잠시 아까 섭취했던 뉴치트의 단백질 쉐이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베라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그런데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단백질 20g을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 20g 아시죠? 닭가슴살 한 팩 먹으면 딱 그만큼을 함유를 하고 있어서 단백질 보충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식이섬유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엄청 맛있는데 당류는 1g대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엄청 적은 거죠. 제가 그래도 오랜 시간 운동을 해오면서 항상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 여겨서 단백질 보충제를 빼놓지 않고 먹고 닭가슴살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먹어본 거 중에 솔직히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베라 맛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무슨 베라 맛일까? 솔직히 그 단백질 먹으면 그냥 그런 맛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봉을 하고 표시선까지 맞춰서 물을 부어서 먹거나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이 초코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로 맛있어서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단백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총 176km를 뛰었는데요. 풀코스 완주를 한 걸 포함해서 176km입니다. 이거는 올해 제 달리기 중에서 월로 쳤을 때 2월에 개인적인 사정이 많았어서 또 일자도 짧아서 적게 뛴 거 말고 두 번째로 적게 뛴 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풀코스 뛰고서 그 뒤로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완전히 100%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근데 요새 그 심진석 선수가 5일 연속 풀코스를 뛰었다, 뭐 러너인바님이 한 달에 3번 막 이렇게 뛴다, 매주 뛰었다 이런 얘기 막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거뜬하게 뛰시는 게 대단한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저 같은 일반 수련이 아직 부족한 햇병아리 러너한테는 한 번 완주를 하는 것도 이렇게 큰 데미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선 일주일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페이스나 그 몸의 가벼움 이런 것들은 2주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 100% 회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그 가민 같은 거 지표만 보더라도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 트레이닝 상태만 보더라도 이제 처음으로 피로함이라고 나타난 걸 보았고, 이거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터벌하고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았고, 그리고 VO2 맥스만 보더라도 마라톤 전까지 약간의 침체가 있었지만 꾸준히 오르면서 딱 찍고 나서 마라톤 끝난 이후로 다시 뛰니까 떨어져 있고, 지금 그 뒤로 뚝뚝뚝 떨어져서 마라톤 뛰기 시작했던 당시의 수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몸에 데미지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죠. 얼마 전에 또 릴스 하나 봤거든요. 그 팟캐스트 같은 데서 강철부대에 나오셨다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일반인들한테는 풀코스를 추천하지 않는다, 몸에 데미지가 너무 크게 간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댓글에서 또 역시나 투기장이 열렸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제가 20년 넘게 뛰었는데 풀코스 3일 만에 회복합니다 이러시는데
20년 넘게 뛰었으면 그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올해 마라톤 풀코스 5번 했는데 일주일이면 괜찮아요. 풀코스 5번이 일반인인가? 일반인 기준이 뭘까요?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뛰기 전에는 에이 그 개인차가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해 라고 한편으로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하프 마라톤 뛰면은 큰 데미지가 없어서 그날 오후에 바로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고, 또 다음날에 바로 오전 러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뛰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완전히 세포 단위까지의 회복은 오래 걸린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제가 괜히 또 말했다가 나는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3일 뒤에 바로 뛰었다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고, 저는 특히 학창시절에 달리기는 항상 꼴찌였고 운동은 20대 이후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타고나기를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데미지가 확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마라톤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데미지가 있는 운동이다. 정말로 마라톤을 쉽게 뛸 수 있는 경지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저도 이제 처음 뛴 거라서 몸이 적응을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풀코스를 처음 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정말 긴 기간을 걸쳐서 준비를 하시고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다, 그보다도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달리기를 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근력 운동이나 수영, 클라이밍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 8년 가까이 해서 운동에 그래도 적응이 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km 가까이를 뛰면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풀코스를 완주를 하고 3시간 46분 완주하고 다시 뛰기까지는 일주일, 그리고 실제로 달리기 실력이 퍼포먼스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체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저는 원래 타고나기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몸이 강한 편은 아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풀코스 뛰는 거 정말 멋지고 좋은 도전인데 부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 건방지게 선글라스 쓰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공손한 자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오.